며느리 도와준다고 집 사주고 애 봐주고 다 해줬더니 친정에서 띵가띵가 놀고 자빠졌네요. 지금 족치러 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며느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며느리는 약사이고 제 아들은 연구원입니다. 말이 연구원이지 박사과정 학생이죠. 둘은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만났고 쭉 연애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예전부터 봐왔지만 착하고 싹싹하고 아들도 좋다 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게 걱정이었습니다. 석사 과정 때부터 조교도 하고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월급도 조금 받고 있지만 며느리만 못했던 거죠. 며느리 집안에서는 아들이 공부 중인 걸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되는 학문이 아니라는 둥, 그거 박사 따서 뭐 할 거냐는 둥, 상견례 자리에서도 투덜거리고 그랬으니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새끼는 어려운 약사 시험 통과해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벌이도 변변찮은 공부하는 놈이랑 결혼한다면 좋아할 딸 가진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지만 아들 가진 죄인처럼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의사 남편 맞으려면 열쇠가 3개 그런 말 있잖아요. 약사 며느리 맞는 것도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약사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둘이 오래 만나는 게 지켜보면서 며느리는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요구사항에 맞춰 해줬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화려할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고 둘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날 아들이 저한테 콕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약국 하나 차릴까 하는데 여윳돈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뭐? 내가 돈이 어딨어 너네 결혼시키느라 탈탈 털었는데.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결혼식 앞두고 확인했거든요.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아이도 낳고 해야 하는데 월급쟁이로 약국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빠가 돈을 못 버는데 저까지 일 그만두면 저희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요? 똑똑한 며느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오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더군요. 저희 집에도 임신 소식 말씀드렸더니 저희 생계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지금 버는 돈이 제 월급의 반도 안 되는데 약국 차리면 제가 만사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아기 낳고도 언제든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몇 달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좋은데 잘만 차리면 평생 직장 되는 거예요. 나놓고 오빠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어머님 모르시나 본데 셔터남이 남자를 로망이에요. 그래요 셔터. 제 아들 셔터 시키려고 힘들게 공부시킨 거 아닌데요. 저렇게 정 떨어지게 말을 합디다 제가요. 알았다 일단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근데 너희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하니? 죄송해요, 엄마. 신혼여행 내내 이거 고민하느라고 우리 놀지도 못했어. 그러게 왜 칠칠치 못하게 혼전 임신을 하고를 그래. 손주 소식에 축하도 못해주고 화를 내게 됐네요. 주변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약국 하나 하면 좋지 뭘 그러냐고 도와줄 수 있음 도와주라고를 하더군요. 아들이 공부하느라 못 벌어서 걱정이라는데 엄마로서 또 가만히 있긴 그렇더라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에 고민을 한 끝에 아들 며느리한테 진지하게 잘 알아보라고 했죠. 이미 알아보고 저한테는 돈만 대달라고 통보한 건지 바로 다음날 저를 데리고 상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단지 피고 있는 상가고 병원도 몇 군데 들어올 예정이라고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가격이 문제였죠.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있기는 싫다고 이렇게 처음 싸게 분양할 때 사두는 게 좋다고. 며느리랑 분양 사무실 사람이랑 얼마나 저를 닥달하던지요. 저는 진짜 마지막 전 재산을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솔직히 집 사줬고 약국 해줬으니 저한테 아이들이 더 잘해줄 거라는 못난 기대감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평생 살아왔는데 장가 갔다고 저렇게 엄마 몰라라 하는 게 내 마누라 하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나는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며느리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약국을 오픈했고 위에 괜찮은 소아과가 같이 들어서면서 약국은 시작이 좋은 것 같았어요.
하도 연락이 없으니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 약국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라도 하면 바쁘다고 금방 끊어버리고요. 시간은 흘러서 며느리는 만삭이 되었어요. 가까이 사는 저한테 지를 집안일을 도와줄 수 없겠냐며 묻더라고요. 아들이 물론 해줘야죠. 아기도 봐달라면 봐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기 낳기 전부터 가서 아기 낳은 후로도 매일 들락거리며 아기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했어요.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조리원에 2주 있다가 나와서는 어머님 저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조리원에서부터 분유 먹이는 게 적응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당분간은 집에 가지 마시고 새벽에 아기랑 같이 지내면서 발수하는 것 도와주세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깨서 오는 손자 분유 타먹이느라 한 달은 날밤 샜고요. 남의 애 키우듯이 지 손에 똥 묻으면 큰일 나는 것 마냥 애똥 싸면 저한테 더럽단 표정으로 애 들고 와서는 눕혀요. 오랫동안 보며 참 착하다, 예쁘다 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애를 봐주지만 오빠가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라는 이유로 용돈 한 푼 안 주는 매정한 며느리지만 아들 생각해서 참고 아이 봐주고 밥 해줘가며 지냈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산책할 정도로 컸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 약국에 혼자 찾아간 날일 거예요. 그 전에는 불쑥 찾아가는 무식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늘 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아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고 날씨도 좋아서 걷다 보니 약국 근처였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불쑥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가 의사가운 입고 있길래 여기 약사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XXX 선생 없어요? 아 늦게 나오세요. 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얼마나 늦게 와요? 저녁 때 한 6시쯤 들르긴 하세요. 마감하러.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한테는 매일 아침 출근한다 하고 나갔는데 약국도 그래서 차려달라고 해놓고 얘는 어디 가서 뭐하는 걸까요? 전화를 걸어서 너 어디냐니까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네요. 아들은 매일 퇴근하면 약국 들러서 셔터 닫고 지 마누라 모시다시피 데려오거든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마누라 어디서 뭐하는지 더 알아 몰라? 무슨 소리야 엄마. 약국에 있겠지. 왜 그래 갑자기. 나 지금 약국인데 없어. 안 나온대. 저녁 때 수금하러 잠깐 들른단다. 더 어떻게 된 거야? 너 하는 대로 말해봐. 아들은 진짜 황당해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6시 반쯤 데리러 가서 같이 마무리하고 문 닫고 오는데 약국에 없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XXX 약사 시어머니라고 밝히고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어요.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당황하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길래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전화기를 뺏었죠. 내가 이 약국 차려준 사람이고 며느리 집에서 머물면서 밥 해주고 애 봐주고 다 하는데 도대체 애는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굉장히 놀라면서 약사님은 처음부터 낮에는 잘 안 나오셨어요. 남편분 퇴근하기 전에 오시는데 가끔 좀 늦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남편 왔냐고. 저는 약사님이 임신해서 또 아기 보느라고 그래서 저녁 때만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되게 놀라워요. 맨날 아기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셨거든요. 아기 얼굴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얘는 어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친정어머님이 자주 같이 오셨던 거 보면 친정 가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갔다거나? 제가 그동안 제일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들 가진 죄로 집 사줘, 약국 차려줘, 밤새 가며 애 봐줘 다 하는데 사돈은 얼굴 한 번을 안 비추고 아기 낳고 병원에서 결혼 이후 처음 봤는데도 고맙단 소리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저 이 서방 빨리 공부 끝내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이제 아기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 아들이 정식으로 취직을 못했을 뿐이지 박사학위 따고 나면 약사 며느리보다 못할 게 없거든요. 교수라도 되면 어쩌려고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당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베풀고 희생했고요. 그럼 그만할 때도 됐는데요. 자기들도 얘가 박사 타면 어떻게 클지 환히 보이니까 결혼시켜놓고 저러는 거 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싫은 소리 해가면서 가족 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자주 드나들었단 소리에 짜증이 확 솟구쳤어요. 약국 직원한테 미안한데 절대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지금 당장 오라고, 이러이러하다고 상황 설명 간단히 하고요. 아들이 도착했고 아들은 저를 태우고 집 처갓집으로 향합니다. 띵동하자. 어머 이서방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있진 못할 망정. 이라며 사돈이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 뒤에 치킨 닭다리를 입에 물고 추리닝 바람으로 며느리가 쫓아 나오다가 저를 보고 기겁해요. 저는 화가 나서 쫓아 들어가서 거실에 펼쳐져 있는 치킨상을 확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친정 와서 치킨을 뜯으라고 약국 차려주고 새 밤새가며 봐주고 그랬냐? 새끼라뇨. 어머님 손자인데요. 내 손자이기기만 하고 네 아들은 아니냐? 기저귀 한 번 안아주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이면서 너는 네 엄마 품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 사돈이 그때 제 머리채를 잡고는 지금 내 딸한테 뭐라는 거야.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이럴 시간 있으면 빨리 아들 취직이나 시키라고. 왜 내 딸 혼자 힘들게 일 시켜야 속이 시원해? 낯짝도 두꺼워. 정말 약국이 너무 잘 돼서 얘 혼자는 힘들고. 그래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저도 같이 머리채 잡고 싸웠어요. 내 아들 박사학위 따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반년만 참아주면 될 것을. 그래서 나를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양보하고 내 아들도 딸한테 주거 지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는 시어머니한테 던져놓고 일하겠다고 약국 차려달래서 차려줬더니 일일이 맘보치 엄마 품에 쪼르르 달려와서 놀고 있어. 의도치 않게 저랑 사돈의 격투극이 벌어졌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뜯어말리기 바빴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니 정신이 들더군요. 아들은 충격 먹었는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되도 않는 공부한다고 이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해서 문제고 저런 애인지 모르고 결혼한 내 잘못이고 엄마 나 논문 하나 남았는데 그게 통과되면 바로 교수 임용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아요. 이 집 딸은 이 집에 두고 가자고. 교수 임용 얘기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돈은 잠깐만 만져보라고 팔을 붙잡고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팔 뿌리치고 지 마누라한테 소리쳤어요.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했어. 엄마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부터 너나 손바닥 위에 두고 갖고 놀듯 했잖아. 근데 그게 모르지. 나 다 알면서도 넘어가 준 거야. 뭐가 좋은지 그렇게도 좋았다. 그땐 근데 이건 아니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월급 약사 썼다 치자. 그럼 집에서 애라도 너가 봤어야지. 넌 여기 와서 이렇게 치킨을 뜯을 동안 엄마는 아기 보느라고 허리 아픈데 한 번 맘 편히 쉬지도 못해. 엄마 용돈 드린다더니 더 한 번도 안 드렸다며? 난 몰랐다. 엄마 진짜야. 나는 제가 한 달에 100씩 보낸 데서 그런 줄 알았어. 오는 길에 차에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한테 월 100씩 보낸다고 아들이고 제가 말 못할 게 아니까 입 싹 닦았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안 걸릴 줄 알았을까요? 머리도 좋은 년이 하는 짓은 영 후구 같죠. 그렇게 아기 데리고 약국으로 돌아가서 사정 설명하고 급여는 2달치 더 넣어드리겠다고 사과하고 퇴근시키고 셔터 내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 셔터맨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죠. 며느리는 잘못했다며 다음날 와서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쳤어요. 아들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집에 있는 지 마누라 물건 싹 싸서 처갓집 문 앞에 던져두고 왔대요. 약국은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인수하겠다는 연락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넘겨뒀어요. 며느리랑 사돈은 저한테 도와서 빌고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매달리고 있다는데 아들은 생각보다 단호해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인생이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좋은 게 좋다고 해달란 대로 다 해주지 말고 세게 나갔더라면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후회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잠도 안 오고 우울감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처신할 거라고 믿고 기다려보려고 해요. 아기기만 불쌍하게 됐죠. 앞으로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야겠어요. 더 새로운 일이 생긴다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사돈머리채 잡다니 끝내려는 생각이지 우찌그리 막가는지 절대로 못 고쳐집니다. 단호한 마음 그대로 잘 마무리하셔요. 듣는 제가 너무 화납니다. 시모가 봉인가 해줄수록 양양된다더니 아이 땜시 마음 약해져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편히 사는 게 나아요. 2.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절대 결혼 강요 안 해요. 왜 우라들이 외동인데 늘 형제를 그리워하더니 어느 날 뉴스에 롯데그룹 형제난을 보고는 본인은 동생 있으면 다 줄 거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답니다. 아, 그리움이 아름답다는 것으로 결혼도 사귈 때 아름다움이지, 막상 결혼하는 순간 현실이 되듯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리움이라는 걸 느끼게 됐답니다. 3. 돈이 많던 적던, 직업이 있던 없던 취직할 것들은 다 취직하는구나. 저렇게 기생충 인생 사는 게 행복하고 맘 편할까? 4. 장모나 약사 딸이나 찝찝 굴러들어온 복을 쳐버렸네. 옆에 있는 착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완전 호구로 보고 애 하나씩 낳아주면서 약국 차려주는 남편 또 만나면 되겠네. 썩을 것들 남편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었는데도 저렇게 막 나가면 이혼하는 게 답이다. 5. 장모나 딸 이은이나 똑같네. 스니 아들에게 절대 받아주지 말아요. 두모녀. 가 너무 사악해. 우서 고 받아줘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야, 진짜 역대급 모녀다. 그 지랄 해놓고 뭘 잘했다고 사돈머리 채잡냐. 인간 아니다. 6. 며느리 언행도 싸가지지만 절대 용서해서 안 될 부분은 화가 나서 찾아간 사돈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네요. 그것도 모든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손주까지 봐주고 있는 사돈을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낳아 키운 딸년이 어디 가겠나요? 잘 선택하셔야 될 듯합니다. 7. 며느리도 미친년이지만 사돈 머리채부터 잡은 친정 애니도 정상이 아니네요. 그나마 아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잘 해결했으니 다행입니다. 부디 손주 잘 돌보시고 건강하세요.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8. 지금은 저런 며느리가 표준이랍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눈치 켜뜨고 남자 보기를 무슨 멋은 취급하는 희한한 여자들 많아요. 철판을 티타늄으로 얼굴에 깔고 희생봉사 정신 하나도 없이 저만 우쭈쭈 해달래요. 그래도 아들이 정신 차렸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온다네요. 잘 찾아보면 예절 바르고 착한 여자 많아요. 고인성이 덜 뗀 인간이 대가리에 학식만 가득 들었다고 위대받는 세상은 이젠 절대 안 통합니다.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덜 익은 인간은 어딜 가서 인격 숨기고 살아도 결국 나중엔 백태현상처럼 떫은 맛을 남기기 마련이죠. 똑똑한 며느리보담도 앞으론 현명한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 참신한 며느리 등 좋은 며느리가 많으니깐 되먹지 못하고 저런 못 데쳐먹고 버르장머리 없는 년은 이젠 없을 겁니다. 아드님도 빨리 안정을 찾고 추진하는 일 순탄대로 잘 풀릴 일만 남았으니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10. 잘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세대는 무섭네요.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서 요즘 한국 실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아드님이 착하시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세요. 11. 장모나 며느리나 기본이 빵이네요. 가정교육에다 거짓말 제니에다 못 고칩니다. 아들이 평생 고생하느니 지금 이혼이 답입니다. 인성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스니님 참 잘하셨습니다. 12. 며느리 그런 여자는 두 번 다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고쳤다 해도 똑같다고요. 그냥 볼 것 없이 쓰레기통에 팍 버리세요. 그 언니의 그딸 서투로 놀고 자빠졌네. 현명한 아드님이 결정을 똑바로 내려서 구렁텅 속으로 안 들어간 것이 천만다행. 13. 요즘 좀 배운 여자들 시집살이 편한 것만 찾고 시어른 모시면 힘드는 걸로 알고 싫어하고 편하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시모되면 더한 며느리 들어오면 어머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셨잖아요 라고 하면 재무덤 파는 짓을 했다는 걸 늦게 후회하죠. 그런 며느리 쓸모없는 며느리. 사돈 그 집 구석부터 인성이 안 돼 있네. 많이 알고 많이 배웠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편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남편하고 시어른을 무시하고 속이는 저런 며느리 잘 처리하셨네요. 남편하고 시어른이 잘해주면 고맙고 감사해서라도 더 잘하려고 해야지 이용해서 자신만 편하려고 했으니 벌받아도 싸다. 14. 난 딸 하나 있는데 저런 거 보면 우리 딸은 양쪽 다 참 잘하는 거네. 아들 없기 다행 저런 며느리 안 볼 테니 양심도 없고 약살하면서 기가 찬다. 친정의 미면도 그 애니에 그 딸년 소리 나오네. 저런 건 재활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혼이 답이네요. 착한 여자도 많습니다. 15.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받아주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혼하더라도 받을 걷다 받으세요. 여태 호구로 살았는데 이혼하면서도 호구 잡히면 안 되죠.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심심 쉬시게 휴가 들이세요. 나이 드셔서 애 하나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16. 스니 잘하셔서요. 며느머리채 확 뜯어놓지. 아이 얼굴 보면 알아요. 행여 아홉 고생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하세요. 꼭이요. 다른 데 가서 일도 못하게 낭심 둬주고요. 또 오면 고추가루 태운 물 한 바가지 얼굴에다 퍼부세요.
후기 꼭 주세요. 꼭이요.